저는 딸 지영이 앞에 앉아 50년 동안 숨겨온 말을 꺼냈어요. 지영아, 너는 엄마가 낳은 딸이 아니야. 지영이가 굳어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떨렸어요. 차가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제 다 말해야 했습니다. 죽기 전에요.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4년 7월 18일이었어요. 저는 병원에서 건강검진 결과를 들었습니다. 의사가 CT 사진을 보여줬어요. 폐에 하얀 점들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폐암 사기였습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6개월 치료해도 1년은 힘들다고 했어요. 제 나이 75세입니다. 충분히 살았어요. 죽음이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걸렸어요. 딸 지영이었습니다. 지영이는 올해 50세예요. 결혼해서 두 아들을 뒀습니다. 좋은 딸이었어요. 효녀였고요. 하지만 지영이는 모릅니다. 자기가 제 친딸이 아니라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지 말아야 할까. 50년을 숨겼는데 지금 와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 선반에 사진들이 놓여 있었어요. 지영이 돌사진, 초등학교 입학사진, 결혼사진. 제 인생이 거기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어요. 결국 말하기로 했습니다. 죽기 전에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요. 1973년 11월 3일이었습니다. 제가 지영이를 처음 만난 날이요. 서울 시내 한 고아원이었어요. 그때 제 나이 24세였습니다. 결혼을 못했어요. 젊었을 때 사랑했던 남자와 헤어졌거든요. 그 후로 재혼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40살이 가까워지자 외로웠어요. 너무 외로웠습니다. 혼자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아이를 입양하자고요. 고아원 담당자가 여러 아기를 보여줬습니다. 2달 된 여자아기였어요. 보자기에 쌓여 조용히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기를 보는 순간 알았어요. 이 아기를 키우고 싶다고요. 담당자한테 이 아기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했어요. 입양 동의서, 출생신고서.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호적에는 제 친딸로 올라간다고요. 입양 사실은 기록에 안 남는다고 했어요. 그럼 아이는 모르겠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평생 모른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 안 하기로 했어요. 그냥 제 친딸로 키우기로요.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기는 울지 않았어요. 조용했습니다. 저는 아기를 안고 한참을 봤어요. 이름은 지영이라고 지었습니다. 박지영이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 아이를 정말 제 딸로 키우자. 입양 사실은 평생 숨기자. 지영이는 잘 자랐습니다. 건강했어요. 밤에도 잘 울지 않았고요. 저는 공장에서 일하면서 혼자 지영이를 키웠습니다. 힘들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미혼모라고 애 아빠는 어디 갔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일했습니다. 지영이가 5살 때 물어봤습니다. 엄마, 나는 왜 아빠가 없어? 저는 대답했어요. 아빠는 엄마 만나기 전에 돌아가셨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할 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출생증명서를 내야 했거든요. 아버지 이름란에는 옛날 애인 이름을 적었어요. 가짜였지만 학교에서는 통했습니다. 지영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 갔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대학 졸업 후 취직했고 선을 봐서 좋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 입은 지영이를 보며 저는 울었어요. 기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들었어요.
지영이는 모르잖아요. 자기가 입양됐다는 것을요. 결혼 후 지영이는 남편과 잘 살았습니다. 아들 둘을 낳았어요. 저는 할머니가 됐고요. 손주들을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구나.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사랑스러웠으니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영이는 50대가 됐고 저는 70대가 됐어요. 입양 사실은 여전히 비밀이었습니다. 가끔 말해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지금 와서 말하면 지영이가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그러다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6개월 시한부라고 했어요.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 지영이가 받아들일까?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지영이가 명절 인사하러 왔어요. 과일을 사왔고 차를 끓여줬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말하자. 지금 말하자. 그래서 말했습니다. 지영아, 엄마 할 말이 있어. 너, 사실은 엄마가 낳은 딸이 아니야. 지영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찻잔이 떨렸어요. 차가 조금 쏟아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1923년에 엄마가 고아원에서 데려온 아기야. 입양한 거야. 지영이가 찻잔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럼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50년 동안 숨겼다고요. 미안하다고요. 말할 용기가 없었다고요. 지영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제 진짜 엄마는요? 친엄마는 누구예요? 모르겠어. 고아원에서도 정보를 안 줬어. 그냥 버려진 아기라고만 했어. 지영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저는 버려진 거예요? 저는 지영이를 불렀습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지영이는 물러섰습니다. 왜 이제 와서 말씀하세요? 50년 동안 숨기고 엄마가 암이야. 6개월 남았대. 죽기 전에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지영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예요? 박지영이 맞아요? 내 이름은 엄마가 지어줬어. 박지영. 그건 진짜야. 지영이가 계속 물었습니다. 출생일은요? 출생지는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출생일은 고아원에서 추정한 거라고요. 1913년 9월쯤 태어난 것 같다고 했다고요. 정확한 날짜는 모른다고요. 지영이가 주저앉았습니다. 소파에요. 고개를 묻었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지영이 옆에 앉았습니다.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미안하다 지영아. 엄마가 잘못했어. 왜 말 안 하셨어요? 왜 50년 동안이나? 무서웠어. 네가 상처받을까 봐. 그리고 떠날까 봐. 지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었어요. 떠나긴요. 전 어디도 안 가요. 엄마는 엄마예요.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지영아.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알고 싶어요. 제 진짜 엄마가 누군지, 왜 저를 버렸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요. 엄마도 그게 궁금했다고요. 하지만 정보가 없었다고요. 고아원은요? 고아원 기록에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50년 전이야. 기록이 남아있을지. 그래도 알아봐야죠. 제 정체성이 달린 문제예요. 지영이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지영이가 진실을 찾을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요. 그날 밤 지영이는 집에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과연 잘한 걸까요? 말한 게요. 하지만 숨기는 것보다는 나았을 거예요. 죽기 전에 진실을 말한 게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밝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지영이가 진실을 찾길. 그리고 상처받지 않길.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지영이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안 왔고 방문도 안 했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지영이가 화난 걸까요? 저를 미워하는 걸까요? 8월 22일이었습니다. 지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지영이가 왔습니다. 표정이 달랐어요. 일주일 전과는요,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고아원을 알아봤다고요. 1973년 당시 기록을 찾아봤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벌써요? 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록이 남아있다고 했어요. 마이크로필름으로요. 그 기록을 보려면 본인이 직접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분증 확인하고 서류 작성해야 한대요. 엄마, 같이 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고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8월 29일. 저와 지영이는 함께 고아원을 찾아갔어요. 51년 만이었습니다. 고아원은 이사를 했습니다. 1973년 당시 건물은 없어졌고 새 건물에 있었어요. 하지만 기록은 남아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저희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마이크로필름 기계가 있었어요. 오래된 기계였습니다. 담당자가 필름을 넣었습니다. 1973년 11월 기록이요. 화면에 글씨가 나타났어요. 입양아동 명단이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11월 3일 항목을 찾았습니다. 거기 있었습니다. 지영이 기록이요. 여아. 생후 2개월 추정. 1973년 9월 3일 고아원 앞 발견. 특이사항. 분홍색 담요에 쌓여 있었음. 메모 한 장 동봉. 지영이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메모요? 어떤 메모요?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당시 기록에는 메모 내용까지는 안 남아 있다고요. 하지만 원본 서류가 보관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창고를 뒤져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요. 저희는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담당자가 낡은 상자를 들고 왔어요. 찾았습니다. 1973년 9월 원본 서류예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누렇게 변한 종이들이 가득했어요. 담당자가 하나씩 넘겨봤습니다. 여기요. 작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아기 손바닥만 한 크기요. 연필로 쓴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지영이가 종이를 받아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발 이 아이 잘 키워주세요. 제가 키울 수 없어서 버립니다. 미안합니다. 아기 이름은 미숙이입니다. 한미숙, 지영이가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한미숙, 제 친엄마 이름이에요? 그런 것 같네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지영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엄마, 제 친엄마 이름이 한미숙이래요. 그리고 제 원래 이름은 미숙이었대요. 저는 지영이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지영아, 찾을 수 있을까요? 한미숙이라는 사람을요? 저는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51년 전이라고요. 찾기 쉽지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지영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찾을 거예요. 꼭 찾을 거예요. 제 친엄마를요. 그날 우리는 메모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을 나왔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영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만 봤어요. 손에는 메모 사진을 든 핸드폰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영이가 걱정됐습니다. 과연 한미숙이라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찾는다 해도 만나줄까요? 51년 전에 아기를 버린 사람이요.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날 밤 지영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 리 없지만 짐작할 수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한미숙. 그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51년 전 갓난아기를 버린 여자. 지영이의 친엄마. 다음 날 아침 지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어요.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 한미숙이라는 사람 찾아볼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겠다고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라고요. 1973년이면 51년 전이야. 그 사람 나이가 지금 몇 살인지도 모르고 메모에 자기 이름을 썼다는 건 흔적을 남기고 싶었다는 거 아닐까요? 언젠가 찾아달라는 거요. 지영이 말이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찾을 건데? 일단 주민센터에 가볼게요. 한미숙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사람 찾아보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미숙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흔한 이름인데요. 수백 명은 될 거예요. 하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지영이가 직접 부딪혀 봐야 알 테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영이는 매일 저한테 전화했어요. 진행 상황을 알려줬습니다. 주민센터에 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대요.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친생부모 찾기 소송을 준비한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거기까지 갈 생각이냐고 물었어요. 엄마, 저한테는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누구인지 알아야 해요. 지영이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9월 중순이었습니다. 지영이가 집으로 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떻게 됐어? 변호사가 어렵다고 했어요. 1973년 출생 기록 자체가 불완전하대요. 당시에는 출생신고 안 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1970년대는 그랬어요. 특히 미혼모들은 출생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미숙이라는 이름이 너무 흔하대요. 전국에 수백 명이래요. 지영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쳐 보였어요. 저는 차를 끓여줬습니다. 지영이 앞에 놓았어요. 지영아, 너무 무리하지 마. 몸 상하면 어떡해. 괜찮아요. 찾을 때까지 계속할 거예요. 만약 못 찾으면? 지영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도 해야죠.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저는 지영이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했어요. 제가 진작 말했으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텐데요. 엄마, 하나 물어봐도 돼요? 그래, 말해봐. 엄마는 왜 저를 입양했어요? 그때 나이도 젊으셨잖아요. 결혼하고 친자식 낳을 수도 있었는데.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엄마가 외로웠어. 40살이 다 되도록 혼자 사니까. 누군가 필요했어. 그래서 너를 데려온 거야. 그럼 전 엄마 외로움 때문에 입양된 거예요? 지영이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지영아. 아니, 궁금해서요. 전 엄마한테 뭐였어요? 외로움을 달래는 도구? 그게 아니야. 너를 처음 봤을 때 정말 뭐요? 사랑했다고요? 근데 50년 동안 거짓말 하신 거예요? 지영이가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었어요. 지영아, 앉아. 이야기 좀 더 하자. 됐어요. 오늘은 이만 갈게요. 지영이가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쾅 소리가 났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그 후로 2주 동안 지영이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해도 안 받았어요. 문자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지영이가 저를 미워하는 걸까요? 이제 연락 안 하는 걸까요? 10월 초였습니다. 병원 진료 날이었어요. 혼자 갔습니다. 지영이한테 말하지 않았거든요. 의사가 검사 결과를 봤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이순자 씨, 암이 많이 퍼졌습니다. 이제 3, 4개월 정도 남으신 것 같아요.
저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요즘 숨쉬기가 더 힘들어졌거든요. 통증이 심하시면 입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집에 있고 싶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혼자 살아온 지 오래예요. 의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통증약만 처방해 줬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지영이가 없으니 정말 외로웠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봤어요. 이렇게 혼자 죽는 건가 싶었습니다. 10월 15일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문을 열었습니다. 지영이었습니다. 2주 만이었어요. 얼굴이 야위었습니다. 엄마, 지영아, 들어와. 지영이가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어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화내서 미안해요. 아니야, 엄마가 잘못했어. 지영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DNA 검사 결과예요.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몰랐어요. 제가 DNA 등록했어요. 실종 가족 찾기 사이트예요. 혹시 한미숙이라는 사람도 등록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매칭된 사람 없어요. 하지만 계속 기다릴 거예요. 지영이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제가 화낸 건 엄마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혼란스러워서요. 50년 동안 제가 알던 제가 아니었잖아요. 알아. 엄마가 이해해. 엄마는 제 엄마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제 뿌리가 궁금해요. 제가 어디서 왔는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엄마, 얼굴이 왜 이래요? 안 좋아 보여요. 아무것도 아니야.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응, 다녀왔어. 뭐래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3, 4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것을요. 그냥 약 먹으래. 계속.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이를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지영이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거 알죠? 알지? 엄마도 사랑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이는 집에서 잤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예전처럼요. 저는 지영이 자는 모습을 봤습니다. 50세가 된 제 딸. 아니, 제가 키운 딸. 피는 안 섞였지만 50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이는 만족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엄마를 찾고 싶어 했어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한미숙이라는 사람을 찾게 해달라고요. 지영이가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제가 죽기 전에 찾게 해달라고요. 10월이 깊어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어요. 저는 몸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어요. 지영이는 여전히 친엄마를 찾고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도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어느 날 지영이가 전화했습니다. 한미숙이라는 사람 몇 명을 찾았다고요. 1950년대생으로요. 엄마, 총 5명이에요. 서울에 3, 경기도에 2. 다 만나볼 거야? 네, 한 분씩 연락해 볼게요. 저는 걱정됐습니다. 만약 다 아니면 어떡하죠? 지영이가 또 상처받으면요. 일주일 후 지영이가 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어떻게 됐어? 첫 번째 한미숙 씨 만났어요. 68세, 서울 강남 거주. 지영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 한미숙 씨는 자식이 셋 있었답니다. 1970년대에 결혼해서 정상적으로 아이들을 낳았대요. 1973년에 아기를 버린 적 없다고 했답니다. 확실해? 네. 가족 사진도 보여주셨어요. 1973년 당시 결혼 1년 차였대요.
임신도 안 한 상태였고요. 첫 번째는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지영이가 또 전화했습니다. 두 번째 한미숙 씨도 아니래요. 그분은 1903년 당시 미국에 있었답니다. 유학 중이었대요. 세 번째 한미숙 씨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미혼이었대요. 자식이 없었답니다. 지영이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목소리에서 느껴졌어요. 엄마, 혹시 못 찾는 거 아닐까요? 모르겠다. 두 분 더 남았어요. 근데 두렵네요. 또 아니면 어떡하죠? 저는 위로해줬습니다. 괜찮을 거라고요. 꼭 찾을 거라고요. 하지만 사실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10월 말이었습니다. 저는 병원에 입원했어요. 집에서 쓰러졌거든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지영이가 벨리크구를 불렀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서 지내기 힘들다고요.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요. 저는 거절하려 했지만 지영이가 막았습니다. 엄마, 제발요. 병원에 계세요.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여기서 죽는 건가 싶었어요. 지영이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퇴근 후에요. 저한테 밥을 먹여줬고 책을 읽어줬어요. 어느 날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네 번째 한미숙 씨를 만났다고요. 어땠어? 아니었어요. 지영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은 1973년 당시 고등학생이었대요. 18세. 아기 낳을 나이는 맞는데 임신한 적 없다고 하셨어요. 확실해? 네. 당시 일기장도 보여주셨어요. 1973년 내내 학교 다녔대요. 네 번째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한 명 남았어요. 마지막 한 분은 경기도 수원에 계세요.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어요. 지영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이분마저 아니면 전 어떡하죠? 저는 지영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 지영아, 엄마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친엄마 찾든 못 찾든. 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있었어요. 11월 초였습니다. 지영이가 수원으로 갔어요. 마지막 한미숙 씨를 만나러요. 저는 병실에서 기다렸습니다. 기도했어요. 제발 이번엔 맞게 해달라고요. 저녁 7시쯤 지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었어요. 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확실해? 네. 그분은 1913년에 이미 결혼한 상태였어요. 남편이랑 같이 사셨대요. 미혼모가 아니었어요. 5명 다 아니었습니다. 지영아. 엄마, 전 이제 어떡해요? 5명 다 아니었어요. 지영이가 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집으로 와. 천천히 와. 조심해서. 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못 찾는 건가 싶었어요. 밤 9시쯤 지영이가 병실에 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지영아. 지영이가 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전 포기 안 할 거예요. 뭐? 5명이 다.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거예요. 꼭 찾을 거예요. 지영이 눈에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시 고아원 기록을 뒤져볼 거예요. 혹시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1913년 당시 미혼모 쉼터도 알아볼 거예요. 저는 지영이를 봤습니다. 지쳐 보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힘들지 않아? 힘들어요. 근데 안 하면 더 후회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요.
며칠 후 지영이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밝은 얼굴이었어요. 엄마, 실마리 찾았어요. 뭔데? 고아원 담당자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혹시 1973년 당시 미혼모 쉼터 기록이 있냐고요? 그래서? 있대요. 당시 고아원이랑 연결된 미혼모 쉼터가 서울에 하나 있었대요.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기록이 남아있대요. 1973년 입소자 명단이요. 한미숙이라는 이름이 있었어? 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미숙, 1955년생, 1973년 7월, 입소, 9월 출산, 9월 퇴소. 정말? 날짜도 맞아요. 9월 3일 출산이래요. 고아원에 아기가 발견된 날이랑 똑같아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찾았어요. 진짜 한미숙을요. 그럼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는데? 그게 퇴소 후 연락처가 없대요. 1973년 이후로 기록이 없어요. 그럼, 하지만 주소는 있어요. 1973년 당시 주소요. 서울 마포구래요. 지영이가 종이를 꺼냈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여기 가볼 거예요. 혹시 아직도 그 동네에 사시거나 이웃분들이 아실 수도 있어요. 저는 지영이를 봤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영아, 엄마가 자랑스럽다. 엄마, 가봐. 그 주소로. 엄마는 괜찮아. 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주말에 갈게요. 꼭 찾을 거예요, 엄마.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찾게 해달라고요. 제가 죽기 전에요. 11월 둘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지영이가 병실에 왔어요. 옷을 갈아입혀줬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야? 같이 가요. 마포 그 주소로요. 아니야, 엄마는 병원에 있어야 해. 싫어요. 저도 가고 싶어요. 지영이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의사한테 외출 허락을 받았습니다. 휠체어를 탔습니다. 지영이가 밀어줬어요.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밖 공기를 마셨어요. 시원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마포로 갔어요. 1973년 주소로요. 30분쯤 걸렸습니다. 택시가 좁은 골목 앞에 섰어요. 오래된 동네였습니다. 낡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지영이가 휠체어를 밀어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소를 확인하며 걸었어요. 여기에요. 작은 2층 주택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어요. 대문은 녹슬어 있었고요. 지영이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고장 난 것 같았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에 문이 열렸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한미숙이라는 분 아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미숙? 누군데요? 1973년에 여기 사셨을 거예요. 할머니가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1980년에 이사 왔는데 그 전 일은 모르겠네요. 지영이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오래 사신 분 아세요? 1970년대부터요. 아, 옆집 김할머니 계세요. 그분은 60년대부터 사셨어요. 어디세요? 저기 파란 대문집이요. 할머니가 가리켰습니다. 새 집 옆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지영이가 휠체어를 밀어 파란 대문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8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나왔어요.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희 한미숙이라는 분 찾고 있어요. 1973년에 이 동네 사셨던 분이요. 할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미숙? 아, 그 애. 기억나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한다고요? 정말요? 어떤 분이셨어요? 들어와요.
서서 얘기하긴 뭐하니. 할머니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지영이가 휠체어를 밀어 안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거실이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지영이와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할머니가 차를 끓여왔습니다. 우리 앞에 놓았어요. 한미숙이. 1973년이면 그 애가 18살 때구만. 네, 맞아요. 그때 이 동네 사셨어요? 살았지. 저기 두 집 옆 단층집에서 부모랑 같이 살았어. 할머니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어떤 아이였어요? 착한 애였지. 공부도 잘했고. 근데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해 여름에 배가 불렀더라고. 미혼모였어. 동네에서 난리 났었지. 지영이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후로요? 어떻게 됐어요? 부모가 쫓아냈어. 집에서. 그 애 배 부른 채로 나갔어. 어디 갔는지는 몰라. 그럼 그 후로 다시 안 보셨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 봤지? 1973년 가을쯤? 그 애가 돌아왔더라고. 근데 배가 홀쭉했어. 아기는 없고. 아기는요? 버렸나 봐. 안 물어봤어. 그 애 얼굴이 말이 아니더라고. 울면서 부모한테 집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빌었어.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안 받아줬지. 문전박대했어. 네가 뭔 짓을 했는데 집에 들어와? 썩 꺼져 그랬어. 할머니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날 밤 그 애가 대문 앞에서 밤새 울었어. 들려오더라고. 제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근데 부모는 끝까지 문 안 열어줬어. 지영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후로는요? 다음날 아침에 그 애가 사라졌더라고. 어디 갔는지 몰라. 그게 마지막이야. 부모님은요? 몇 년 후에 이사 갔어. 1970년대 말쯤? 어디 갔는지는 몰라. 지영이가 물었습니다. 혹시 한미숙 씨 연락처 아세요? 지금 어디 사는지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지. 50년 전 일인데. 근데, 네? 그 애 친구가 있었어. 같은 동네 살던 애. 박선희라고. 그 애랑 친했어. 박선희요? 응. 그 애는 아직도 여기 살아. 저기 모퉁이 약국딸이야. 지금 약국 운영하고 있어. 지영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에요? 약국이요? 골목 나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돼. 행복약국이야. 감사합니다. 지영이가 휠체어를 밀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골목을 나가 오른쪽으로 갔어요. 약국이 보였습니다. 행복약국이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카운터에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혹시 박선희 씨세요? 네, 그런데요. 지영이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저희 한미숙이라는 분 찾고 있어요. 1973년에 이 동네 사셨던 분이요. 박선희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숙이를요? 왜요? 제가 그분 딸이에요. 1973년에 태어난요. 박선희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딸? 그럼 미숙이가 낳았던 그 아기? 네. 박선희 씨가 카운터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영이를 자세히 봤어요. 세상에, 닮았네. 미숙이랑. 정말요? 응. 눈매랑 인매가 똑같아. 지영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혹시 한미숙 씨 어디 계신지 아세요? 박선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지. 연락하고 지내거든.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요. 드디어 찾았어요. 지금 어디 사세요? 수원이야. 수원 영통구에. 연락처 좀 주실 수 있어요? 박선희 씨가 망설였습니다. 그게 미숙이가 그 일로 평생 괴로워했거든. 딸 버린 거. 죄책감에 시달렸어. 그래서요? 갑자기 딸이 나타나면 놀랄 것 같아. 쇼크 받을 수도 있고.
지영이가 간청했습니다. 제발요. 50년 동안 찾았어요. 꼭 만나고 싶어요. 박선희 씨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가 먼저 연락해 볼게. 딸이 찾고 있다고. 만날 의향이 있는지. 네, 부탁드려요. 박선희 씨가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지영이 번호로요. 일주일 안에 연락할게.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국을 나왔습니다. 지영이가 휠체어를 멈추고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찾았어요. 진짜 엄마 찾았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어요. 이제 진짜 엄마를 만나면 지영이가 저한테서 멀어질까 봐요. 하지만 기쁨이 더 컸습니다. 지영이가 원하던 걸 찾았으니까요. 축하한다, 지영아. 엄마, 고마워요. 같이 와주셔서요. 우리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박선희 씨한테서 연락이 오기를요. 그리고 지영이가 진짜 엄마를 만나기를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11월 중순이었어요. 저는 병실에 누워 기다렸습니다. 박선희 씨한테서 연락이 오기를요. 지영이도 초조해 했습니다. 매일 저한테 전화했어요. 아직 연락 없냐고요? 11월 18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지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연락 왔어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뭐래? 박선희 씨가 한미숙 씨한테 말했대요. 딸이 찾고 있다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했대요. 만나고 싶지 않다고요. 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거절이요? 근데 박선희 씨가 계속 설득했대요. 딸이 50년 동안 찾았다고 한 번만 만나라고요. 그래서 결국 만나기로 했대요. 이번 주말에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다행이다 싶었어요. 어디서 만나는데? 수원 카페라요. 토요일 오후 2시에요. 엄마도 같이 갈게. 아니에요. 엄마는 병원에. 같이 간다. 엄마가 널 키웠잖아. 한미숙 씨한테 할 말이 있어. 지영이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7월 27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외출 허가를 받았어요. 지영이가 택시를 불렀습니다. 수원까지는 1시간 걸렸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드디어 지영이가 진짜 엄마를 만나는군요. 50년 만에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어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여자가 한 명 앉아 있었어요. 6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박선희 씨가 우리를 봤습니다. 손을 흔들었어요. 여기요. 지영이가 휠체어를 밀어 그쪽으로 갔습니다. 가까이 가니 옆에 앉은 여자가 보였어요. 68세쯤 되어 보였습니다. 마른 체격이었어요. 얼굴에 주름이 많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한미숙이었습니다. 지영이가 멈춰 섰습니다. 한미숙을 봤어요. 한미숙도 지영이를 봤습니다. 둘은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봤습니다. 박선희 씨가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얘기 좀 나눠보세요. 지영이가 제 휠체어를 밀어 테이블 옆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옆 의자에 앉았어요. 한미숙이 지영이를 계속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숙이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원래 이름이 미숙이었어요? 응. 내가 지어준 이름이야. 지영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왜? 저를 버리셨어요? 한미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한미숙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903년 여름이었답니다.
한미숙은 18살이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요. 남자친구가 있었답니다. 21살 대학생이었대요. 사귀던 중에 임신을 했답니다. 남자친구한테 말했대요. 임신했다고요. 결혼하자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도망갔답니다. 연락이 끊어졌대요. 한미숙은 부모한테 말할 수 없었답니다. 미혼모라는 게 부끄러웠대요. 그래서 숨겼답니다. 여름 내내 배가 불러왔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답니다. 8월에 부모가 알았대요. 화가 났답니다. 아버지가 소리쳤대요. 이 집에서 나가라고요. 한미숙은 쫓겨났답니다. 배가 불룩한 채로요. 갈 곳이 없었답니다. 친구 박선희한테 전화했대요. 선희가 미혼모 쉼터를 알려줬답니다. 7월에 쉼터에 들어갔대요. 거기서 지냈답니다. 9월 3일에 아기를 낳았답니다. 여자아기였어요. 작고 예뻤답니다. 한미숙은 아기를 안고 울었답니다. 미안하다고 계속 말했대요. 나흘을 같이 지냈답니다. 아기한테 젖을 먹이고 재웠대요. 잠자는 모습을 보며 울었답니다. 하지만 키울 수 없었답니다. 18살이었어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답니다. 9월 7일 새벽이었답니다. 한미숙은 아기를 보자기에 싸서 고아원 앞에 놓았답니다. 작은 메모를 썼대요. 제발 잘 키워달라고요. 아기 이름은 미숙이라고요. 그리고 도망치듯 사라졌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요. 한미숙이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그게 내 평생 가장 후회하는 일이야. 지영이가 물었습니다. 그 후로는요? 어떻게 사셨어요? 한미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1973년 가을에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아기 없이요. 부모한테 집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빌었대요. 하지만 부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답니다. 밤새 대문 앞에서 울었지만 소용없었대요. 다음 날 서울을 떠났답니다. 부산으로 갔대요. 공장에 취직했답니다. 몇 년 후 선을 봤답니다. 평범한 남자였어요. 결혼했답니다. 남편한테 말하지 않았답니다. 과거에 아기를 낳았다는 것을요. 버렸다는 것도요. 1980년에 아들을 낳았답니다. 정상적으로요. 남편과 함께요. 아들을 키우면서도 계속 생각났답니다. 첫 딸이요. 미숙이가요. 혹시 잘 자라고 있을까? 좋은 부모 만났을까? 행복할까? 밤마다 기도했답니다. 딸이 행복하게 살기를요. 1990년대에 수원으로 이사 왔답니다. 남편과 아들과 함께요. 2000년대에 남편이 돌아갔답니다. 암으로요. 아들은 결혼해서 독립했고요. 한미숙은 혼자 남았답니다. 딸 생각이 더 많이 났대요. 찾아보려고 했답니다. 고아원에 전화했대요. 하지만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답니다. 사립탐정을 고용했답니다. 돈을 많이 썼대요. 하지만 못 찾았답니다. 입양 기록이 조작되어 있었대요. 결국 포기했답니다. 평생 못 찾는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다 사흘 전에 박선희한테서 전화가 왔답니다. 딸이 찾고 있다고요. 한미숙은 놀랐답니다. 처음엔 거절했대요. 만나고 싶지 않다고요. 부끄러워서요. 하지만 박선희가 설득했답니다. 딸이 50년 동안 찾았다고요. 한 번만 만나라고요. 결국 만나기로 했답니다. 한미숙이 지영이를 봤습니다. 미안하다. 너를 버려서. 지영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전 좋은 엄마 만났어요. 저를 잘 키워주셨어요. 한미숙이 저를 봤습니다. 처음으로요. 감사합니다. 제 딸을 잘 키워주셔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지영이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살아. 아들이 있긴 한데
미국에 있어. 1년에 한 번 와.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지. 지영이가 한미숙 손을 잡았습니다. 저, 연락하고 지내면 안 될까요? 한미숙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네. 50년 만에 찾았는데 그냥 헤어지긴 싫어요. 한미숙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도 울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어요. 지영이가 이제 두 엄마를 갖게 됐습니다. 낳아준 엄마와 키워준 엄마를요. 그날 우리는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영이 인생 이야기, 한미숙 인생 이야기. 저는 대부분 조용히 들었어요. 가끔 지영이 어렸을 때 이야기를 보탰습니다. 한미숙이 제게 물었습니다. 지영이가 어떤 아이였어요? 착한 아이였어요. 말도 잘 듣고요. 공부도 잘했고요. 아팠던 적은요? 건강했어요. 큰 병 없이 잘 자랐어요. 한미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오후 5시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쳐 있었어요. 병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한미숙이 지영이한테 전화번호를 줬습니다. 연락해. 언제든지. 네, 연락할게요. 지영이가 저를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카페를 나왔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제가 한미숙 씨랑 연락하는 거 괜찮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괜찮아. 네가 원하는 거면. 엄마, 근데 지영아. 네? 엄마는 네가 키운 엄마야. 그건 변하지 않아. 지영이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알아요, 엄마. 엄마는 영원히 제 엄마예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엄마, 푹 쉬세요. 지영아. 네?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 지영이가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영이는 두 엄마 사이에서 어떻게 지낼까요? 그리고 저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그날 이후 지영이는 달라졌습니다. 한미숙과 연락을 자주 했어요.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만났습니다. 카페에서요. 이야기를 나눴대요. 50년 동안 못한 이야기들을요. 저는 병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지영이가 병원에 오기를요. 예전에는 매일 왔어요. 퇴근 후에요. 지금은 일주일에 서너 번 왔습니다. 한미숙 만나는 날은 못 왔어요. 이해했습니다. 지영이가 친엄마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요. 당연한 거였어요.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11월 말이었습니다. 의사가 제 상태를 확인했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이순자 씨, 이제 2, 3개월 정도 남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몸이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지영이가 왔습니다. 며칠 만이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그래, 왔구나. 지영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밝았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오늘 한미숙 씨 만났어요. 그래? 네. 같이 밥 먹었어요. 한미숙 씨가 요리를 잘하시더라고요. 지영이가 한참 이야기했습니다. 한미숙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취미가 있는지. 저는 조용히 들었어요. 대답을 거의 안 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표정이 안 좋으신데? 피곤해서 그래.
지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한미숙 씨랑 시간 보내는 거 섭섭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네가 친엄마 만나는 건 당연한 거야. 정말요?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섭섭했어요. 외로웠고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12월이 됐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어요. 병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지영이는 일주일에 두세 번만 왔습니다. 올 때마다 한미숙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12월 중순이었습니다. 지영이가 말했어요. 엄마, 크리스마스에 한미숙 씨 댁에 초대받았어요. 그래? 네. 한미숙 씨가 저녁 준비하신대요. 같이 보내자고요. 좋겠다. 엄마도 같이 가실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한미숙과 지영이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너희끼리 보내. 하지만 엄마 혼자. 괜찮아. 병원에서 지낼게. 지영이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크리스마스가 왔습니다. 12월 25일이었어요.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복도에서 캐럴 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들이 환자들한테 사탕을 나눠줬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지영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한미숙 댁에 있을 거예요. 함께 저녁을 먹고 있겠죠. 저는 혼자 병원 식당 밥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목이 메였습니다. 밤 9시쯤 지영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메리 크리스마스. 내일 병원 갈게요. 사랑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50년을 엄마로 살았는데, 이제 혼자 크리스마스를 보내는구나. 다음 날 오후 지영이가 왔습니다. 선물 상자를 들고 왔어요. 엄마, 메리 크리스마스. 응. 이거 선물이에요. 한미숙 씨가 고르는 거 도와주셨어요. 지영이가 상자를 건넸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괜찮아. 필요 없어. 엄마? 피곤해. 좀 쉬고 싶어. 지영이가 당황한 표情을 지었습니다. 엄마, 화나셨어요? 아니야. 그럼 왜 이러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지영이가 한참을 서 있더니 조용히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왔습니다. 읽지 않았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지영이한테요. 한미숙한테요. 그리고 저 자신한테요. 12월 말이었습니다. 지영이가 병실로 왔어요. 강제로요.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단호했어요. 엄마, 저랑 이야기 좀 해요. 왜 전화 안 받으세요? 왜 문자 안 읽으세요? 저는 창밖만 봤습니다. 엄마, 지영이가 소리쳤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지영이가 저한테 소리 지른 건요. 저는 지영이를 봤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너는 잘못 안 했어. 그럼 왜 이러세요? 크리스마스 이후로 완전히 달라지셨잖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영아, 엄마는 이제 필요 없는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너한테 진짜 엄마가 생겼잖아. 한미숙 씨가. 지영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나는 이제 그냥 키워준 사람일 뿐이야. 진짜 엄마는 한미숙 씨고. 지영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엄마는 제 엄마예요. 하지만 크리스마스에 너는 한미숙 씨랑 보냈잖아. 제가 엄마한테도 같이 가자고 했잖아요. 엄마가 싫다고 하셨어요.
지영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괜찮다고 하셨어요. 너희끼리 보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두 분 다 제 엄마예요. 한미숙 씨는 저를 낳아주신 엄마고 엄마는 저를 키워주신 엄마예요. 지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엄마가 자꾸 혼자 되시려고 해요. 왜요? 왜 저를 밀어내세요? 엄마는 무서워. 뭐가요? 네가 한미숙 씨한테 가버릴까 봐. 나를 버리고. 지영이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절대 안 그럴 거예요. 절대요. 엄마는 제 엄마예요. 영원히요. 저는 지영이 품에서 울었습니다. 5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무서웠습니다. 지영이를 잃을까 봐요. 혼자 남을까 봐요. 미안하다, 지영아. 아니에요, 엄마.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어요. 엄마 마음을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약속할게요. 제가 자주 올게요. 매일 올게요. 한미숙 씨는? 한미숙 씨도 만날 거예요. 하지만 엄마가 우선이에요. 엄마가 제 첫 번째 엄마니까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다, 지영아. 그날 이후 지영이는 정말 매일 왔습니다. 퇴근 후에요. 1시간이라도 저랑 시간을 보냈어요. 한미숙과도 여전히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우선시했어요.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지영이가 저를 버리지 않는구나. 하지만 제 몸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12월 말 의사가 말했어요. 이제 한 달 정도 남으신 것 같습니다. 새해가 왔습니다. 2025년 1월이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가까워졌구나. 지영이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말이요. 1월 중순이었습니다. 제 몸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달았어요. 의사가 지영이를 밖으로 불렀습니다. 한참 이야기하더니 들어왔어요. 지영이 눈이 빨갰습니다. 울었나 봅니다. 엄마, 의사가 뭐래? 지영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손을 잡았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지영아, 엄마 부탁 하나만 들어줘. 네, 엄마. 뭐든지요. 한미숙 씨, 한 번만 더 보고 싶어. 할 말이 있어. 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할게요. 지금 바로요. 지영이가 밖으로 나가 전화했습니다. 10분쯤 후에 들어왔어요. 내일 오신대요. 수원에서 오시는 거라 시간이 좀 걸려요. 고맙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1월 20일이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미숙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표칭이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한미숙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꽃다발을 옆 테이블에 놓았어요. 저는 한미숙을 봤습니다. 지영이를 닮았더군요. 아니, 지영이가 한미숙을 닮았겠죠. 몸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미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영이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셨다던데요. 아니에요. 당신한테 할 말이에요. 한미숙이 저를 봤습니다. 놀란 표칭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영이를 처음 본 날이 1973년 11월 3일이었어요. 네. 고아원에서요. 생후 2달 된 아기였어요. 너무 작았어요. 보자기에 쌓여 있었고요. 한미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아기를 보는 순간 알았어요. 이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요. 제 딸로 삼고 싶다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좋은 딸을 주셔서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50년을 함께 살았어요. 지영이랑요.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지영이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지영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효녀였어요. 다 이순자 씨가 잘 키우셔서예요. 아니에요. 지영이가 원래 그런 아이였어요. 당신 딸이니까요. 한미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미숙 씨, 제가 한 가지 부탁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죽고 나면 지영이 좀 잘 봐주세요. 당연하죠. 제 딸인데요. 외롭지 않게요. 지영이가 외로움을 많이 타거든요. 네, 그렇게 할게요. 저는 한미숙을 봤습니다. 눈을 똑바로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네. 지영이한테 제 이야기 좀 가끔 해주세요.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요. 엄마가 얼마나 지영이를 사랑했는지요. 한미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가 꼭 그렇게 할게요. 약속드려요. 고맙습니다. 저는 지영이를 봤습니다. 지영아. 네, 엄마. 너는 참 운이 좋은 아이야. 왜요? 엄마가 둘이잖아. 널 낳아준 엄마, 널 키운 엄마. 둘 다 너를 사랑해. 지영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한미숙 씨도 너를 50년 동안 그리워했어. 찾으려고 노력했고. 만난 후로는 너를 정말 아끼더라. 한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외롭지 않을 거야. 엄마가 죽어도.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 엄마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두 분한테 부탁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지영이를 함께 돌봐주세요. 한 사람이 힘들면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요. 한미숙이 지영이를 봤습니다. 지영이도 한미숙을 봤어요. 그렇게 할게요.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이제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영아, 서랍 열어봐. 맨 위 서랍. 지영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봉투가 있었어요. 그거 꺼내봐. 지영이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편지 봉투였어요. 그거 엄마가 쓴 편지야. 너한테. 엄마, 나중에 읽어. 엄마 죽고 나서. 지금은 안 돼. 지영이가 편지를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서랍에 통장 있어. 그거 내 거야. 엄마, 저는 괜찮아요. 받아.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야. 많진 않지만. 네가 쓸 때 써. 지영이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예뻤습니다. 예쁘다. 뭐가요, 엄마? 노을. 오늘 노을 참 예쁘다. 세 사람이 창밖을 봤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지영아. 네, 엄마. 엄마가 죽으면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줘. 왜요? 묘지는요? 묘지는 필요 없어. 엄마는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싶어. 지영이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바다 가서 엄마 생각해줘. 네. 그렇게 할게요. 저는 피곤했습니다. 눈이 감겼어요. 엄마, 주무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한미숙 씨도 있어주세요. 네, 있을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두 사람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영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울지 마. 내 엄마 보면 마음 아프시겠어. 네.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잠들고 있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지영이가 5살 때 모습이 나왔어요. 어린이집 운동회였습니다. 지영이가 달리고 있었어요. 제일 앞이었습니다. 고린 테이프를 끊었어요. 저한테 달려왔습니다. 엄마, 1등 했어. 저는 지영이를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우리 지영이.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지영이 초등학교 입학식이었어요.
교복 입은 지영이가 저한테 손을 흔들었습니다. 또 바뀌었습니다. 중학교 졸업식, 고등학교 입학식, 대학 입학식, 결혼식. 제 인생이 스쳐 지나갔어요. 지영이와 함께한 50년이요. 후회 없었습니다. 행복했어요.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지영이가 두 아들과 함께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지영이가 잘 살 거예요. 두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요. 눈을 떴습니다. 병실이었어요. 지영이가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한미숙도 옆에 있었어요. 엄마, 깨셨어요? 응. 물 드실래요? 아니, 괜찮아. 저는 지영이를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지영아. 네, 엄마.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 행복하게 살아. 네, 엄마.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지막 미소였어요. 눈이 감겼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뜨지 않았어요. 멀리서 지영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한미숙이 지영이를 안아주는 소리도 들렸어요. 지영아, 괜찮아. 내 엄마는 편히 가셨어. 저는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더 이상 숨쉬기 힘들지 않았습니다. 빛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빛이요. 저는 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지영아, 잘 살아. 행복하게. 엄마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게.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요. 엄마는 평화로워 보였어요. 더 이상 아프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한미숙 씨가 제 어깨를 감싸줬습니다. 저는 그분 품에서 울었어요. 한참을요. 의사와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사망 확인을 했어요.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엄마가 정말 가신 건가? 장례식장으로 모셨습니다. 서울 시내 큰 병원. 장례식장이었어요.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들들한테도요. 모두 달려왔어요. 빈소를 차렸습니다. 엄마 영정사진을 놓았어요. 1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문상객이 왔습니다. 엄마 친구분들, 제 친구들, 회사 동료들. 모두 조문했어요. 3일장이었습니다. 저는 상주로 앉아 있었어요. 한미숙 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물었어요. 저분은 누구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 친엄마세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친엄마요? 그럼 돌아가신 분은요? 저를 키워주신 엄마예요. 입양하셨거든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하는 표정이었어요. 둘째 날 밤이었습니다. 조문객이 다 가고 빈소에는 저와 한미숙 씨만 남았어요. 한미숙 씨가 엄마 영정 앞에 앉아 절을 했습니다. 깊게요. 이순자 씨, 감사했습니다. 제 딸 50년 동안 잘 키워주셔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못한 걸 다 해주셨어요. 엄마 역할을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미숙 씨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엄마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요. 셋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발인 전에 저는 엄마가 남긴 편지를 읽기로 했어요. 빈소 옆 작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혼자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 3장이 들어 있었어요. 엄마 필체였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지영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슬프지? 엄마도 너와 헤어지는 게 슬프단다. 지영아,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아. 50년 동안 진실을 숨긴 것, 네가 입양하라는 걸 말 안 한 것.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후회는 안 해. 너를 키우는 50년이
엄마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거든. 1973년 11월 3일. 고아원에서 너를 처음 봤을 때가 기억나. 작고 예쁜 아기였어. 보자기에 쌓여 조용히 자고 있었지. 그때 엄마는 생각했어. 이 아이를 내 딸로 키우고 싶다고. 평생 사랑하고 싶다고. 그렇게 50년을 함께 살았구나. 너는 참 좋은 딸이었어. 착하고 똑똑하고 효녀였어. 엄마가 힘들 때도 있었어. 혼자 너를 키우는 게 쉽지 않았거든. 하지만 네가 있어서 버텼어. 네 웃는 얼굴을 보면 힘이 났어. 지영아, 이제 너한테 두 엄마가 있구나. 한미숙 씨와 엄마. 둘 다 너를 사랑해. 한미숙 씨를 원망하지 마. 그분도 어쩔 수 없었어. 18살에 미혼모가 됐는데 어떻게 했겠니? 그분도 평생 괴로워했어. 두 엄마를 다 사랑해줘. 둘 다 내 엄마니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남편과 아들들과 함께. 엄마는 하늘에서 지켜볼게. 가끔 바다에 가서 엄마 생각해줘. 엄마가 거기 있을 거야. 바람으로, 파도로. 사랑한다, 우리 지영아. 평생 사랑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거야. 엄마가 저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엄마, 저도 사랑해요. 평생 감사했어요. 오후 2시였습니다. 발인 시간이요. 관을 운구채 실었습니다. 화장터로 갔어요. 엄마 유언대로요. 화장이 끝났습니다. 엄마는 작은 함에 담겼어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저는 한미숙 씨와 함께 동해로 갔어요. 엄마 유골을 뿌리러요. 1월 말이었습니다. 날씨가 추웠어요. 바닷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바닷가에 섰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어요. 저는 함을 열었습니다. 엄마 유골이 들어 있었어요. 한 움큼 꺼냈습니다. 바다에 뿌렸어요. 바람이 유골을 날렸습니다. 바다로 떨어졌어요. 한미숙 씨도 함께 뿌렸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계속 뿌렸어요. 마지막 한 줌을 뿌렸습니다. 함이 비었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이순자 씨, 감사했습니다. 제 딸 잘 키워주셔서요. 부디 편히 쉬세요. 우리는 한참을 바다를 봤습니다. 지영아. 네? 너 엄마 참 좋은 분이셨어. 네. 나도 그런 엄마 되고 싶어. 내게. 저는 한미숙 씨를 봤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이미 그러고 계세요. 정말? 네. 엄마 돌아가신 후에 매일 전화 주시고 밥도 해주시고 제 이야기 들어주시잖아요. 한미숙 씨가 웃었습니다. 고맙다, 지영아. 우리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함께요. 지영아, 너 후회 안 해? 나를 찾은 거? 아니요, 잘했어요. 이순자 씨 마음 아프게 한 것 같아서. 아니에요. 엄마도 원하셨어요. 제가 진실을 알기를요. 그랬구나. 그리고 엄마가 편지에 쓰셨어요. 두 분 다 제 엄마라고요. 둘 다 사랑하라고요. 한미숙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지영아. 나를 엄마로 받아들여줘서. 당연한 거예요. 절 낳아주셨잖아요. 우리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파도가 발을 적셨어요. 2월이 됐습니다. 저는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회사에 출근하고 남편과 아들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엄마 생각이 자주 났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밥 먹을 때, 자기 전에. 한미숙 씨는 일주일에 2~3번 만났습니다. 같이 밥 먹고 산책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미숙 씨가 엄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땠는지, 엄마가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저는 들으며 울었어요. 엄마가 그리웠거든요. 지영아, 내 엄마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네. 혼자서 너를 50년 동안 키우셨잖아. 쉽지 않았을 텐데. 엄마가 편지에 쓰셨어요.
저 때문에 버텼다고요. 넌 정말 효녀였어. 이순자 씨 행복하셨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한미숙 씨가 물었습니다. 지영아, 나한테 섭섭한 거 없어? 무슨요? 나를 버린 거, 아기였을 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섭섭했어요. 왜 버렸을까 생각했죠.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요. 고맙다. 그리고 이순자 엄마 만나서 행복했어요. 좋은 엄마셨거든요. 한미숙 씨가 웃었습니다. 그래, 좋은 엄마 만났네. 두 분 다 좋은 엄마예요. 절 사랑해 주시니까요. 3월이 됐습니다. 봄이었어요.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묘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원하지 않으셨으니까요. 대신 집에 작은 제단을 만들었어요. 엄마 사진을 놓고 꽃을 꽂았습니다. 매일 아침 인사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에서 웃고 계셨어요. 어느 날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보고 싶어? 응, 많이. 할머니 어디 계세요? 바다에 계셔. 바람으로, 파도로. 그럼 우리 바다 가면 할머니 만날 수 있어? 응, 만날 수 있어. 그럼 가자. 할머니 보러.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그래, 가자. 이번 주말에. 주말에 가족 모두 동해로 갔습니다. 남편, 두 아들, 그리고 한미숙 씨도 함께요. 바닷가에 섰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어요. 아들들이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요. 저는 웃었습니다. 엄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한미숙 씨가 제 옆에 섰습니다. 지영아. 네? 넌 정말 복받은 아이야. 왜요? 엄마가 둘이잖아. 너를 낳아준 엄마, 너를 키운 엄마. 둘 다 너를 사랑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는 정말 행운아예요. 우리는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계속 밀려왔어요.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한미숙 씨와도 잘 지내고 있고요. 엄마 말씀대로 행복하게 살게요. 두 엄마의 사랑을 기억하면서요. 사랑해요, 엄마. 영원히요. 파도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지영아.